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실험, 이론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고 조교 선생의 설명과 많은 시간 실험을 하면서 보내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실험은 힘의 평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기존 강의에서 힘, 평형에 대한 얘기는 아주 많이 들었을 테니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을 변화시키게 되면 속도가 변한다고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달이 지구를 돈다거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다 원인과 결과에 의한 힘에 의한 작용으로 나타난다라고 봐주면 좋겠고, 힘을 준다고 해서 항상 속도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마찰력 같은 것들보다 내가 가해주는 힘이 작을 때 움직이지 않는 평형을 이루게 되니 힘을 준다고 항상 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힘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F라고 되어 있는 것이 dt분의 dt라고 얘기를 했어. 원래 개념. 여기 나와 있는 P가 볼트체로 쓰여 있으니 벡터 물리량. 벡터 물리량은 m과 속도 v를 곱해서 나타나는 운동량입니다. 즉 단위 시간 동안의 운동량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걸 힘이라고 하는데, 보통 물체가 속도를 가지고 날아갈 때, 공을 던진다,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할 때 운동하는 동안에 질량이 변화는 거의 없으니 dt분의 dmv에서 매스는 일정하게 뽑아내고 dt분의 dv만 쓰면 이 텀이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인 결론은 뉴턴의 제2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에서 많이 쓰는 F는 mA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로 얘기를 할 힘의 평형에 대해서는 평형이 어떤 상태인지는 다들 알 겁니다.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되어 있는 평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주어진 물체에 가해주는 힘이 여러 개 작용을 할 때 얘는 결국 개미가 5마리 모여서 나뭇잎을 끌고 갈지라도 각각 다른 힘을 작용할지라도 결국은 나뭇잎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나의 속도를 가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느냐? 각각의 힘들의 합을 해준다. 그런데 힘은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벡터 합을 통해서, 모든 힘의 벡터 합을 통해서 알짜 힘을 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짜 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네트포스라고 쓰고 여러 힘들의 벡터 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알짜 힘이 제로가 되면 힘의 평형, 그렇지 않으면 평형이 아니니 디펙트가 나타나게 된다. 꼭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건 질량에 대한 얘기니까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을 테니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고, 힘의 단위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을 하면,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는데 MKS 단위에서 힘의 단위로 쓰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니 잘 여러분들 활용을 할 겁니다. 이외에 CGS 단위에서는 약간 작은 스케일의 다임이라는 것으로 힘의 단위로 씁니다. 정의를 보게 되면 F는 m에다가 각각 MKS 단위를 적용을 해서 킬로그램과 미터 퍼 세크 제곱만큼을 뉴턴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다임은 그램과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을 원 다임으로 정의를 합니다. 상관관계를 보면 금방 단위환산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뉴턴이 몇 다임이냐. 단위환산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뉴턴을 다임으로 만들 때 원래 단위 쓰고 없애려고 하는 단위 없애는데 변한 인자의 크기 2를 계속 곱해준다. 킬로그램 없애서 그램으로, 미터를 없애서 센티미터로 나타나야 다임의 단위가 되니까 요거를 가끔 넣고 계산을 해주면, 계산기는 몇 번 두드리는 게 좋다고 했죠? 딱 한 번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2번 아니고 한 번으로 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단위는 처음에는 약분을 해서 나타내죠. 킬로그램 없애고 미터 없애고 남는 건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써도 좋고, 그거를 다임이라고 써도 좋고, 이렇게 약분해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뉴턴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약분을 하지 않아도 결국
정확하게 변환인자를 적용을 하면 여기 나오는 건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다인이라는 단위니까 10의 5승 갖다 쓰고 다인이라고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힘의 기본적인 단위고요. 그렇지 않고 브리티시 애들이 쓰는 단위는 약간 다른 단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보면은 질량과 가속도와 힘에 대한 단위를 쓰는데 SI 유니트로 쓰는 경우가 있고 미국 애들이 쓰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잠깐 해서 여러분 알아두면 좋으니까 질량은 SI에서는 킬로그램 베이스, 브리티시 애들, 미국 애들은 슬롯 베이스,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 피터 퍼 세크 제곱. 여기 나와 있는 힘은 뉴턴 베이스, 그리고 여기는 파운드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파운드가 내가 보통 우리가 파운드라고 얘기를 해주면 질량의 단위를 쓰는 경우도 많고 힘의 단위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써주면 파운드 포스라고 쓰고 어떤 것들은 파운드 매스라고 쓰고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 위에 목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정의에서 파운드 포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힘이니까 힘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 질량과 가속도를 곱해준 겁니다. 근데 US 커스터머리에서는 기본적인 질량이 원 슬럭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적인 가속도가 피트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으니 요만큼 곱하면 이걸 원 파운드 포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힘의 단위입니다. 라고 기억해주고 피트는 가면산할 수 있죠. 1피트가 몇 미터 정도였죠? 0.3048m 정도. 대략 테이블 찾으면 돼. 낭비하지 않아도 좋아. 찾아서 내가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꾸 쓰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피트를 왜 미터로 나타내냐고? 가면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슬락은 질량이라고 그랬죠? 질량인데 이거는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네. 정의를 찾습니다. 가면산 테이블 찾으면 원 슬락은 32.174 파운드 매스입니다. 원 파운드 매스는 또 단위환산표 찾아보면 0.4536kg입니다. 환산해주면 결국 원 슬럭이 14.594kg 정도가 되죠. 그럼 이거 넣고 피트 대신 미터 넣으면 파운드 포스를 뉴턴으로 환산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간단한 곱하기니까. 여러분들 오늘 퀴즈입니다. 앉아있는 학생들은 설명을 했으니까 괜찮고 동영상을 듣는 학생들은 이해하고 작성해서 퀴즈다가 제출하길 바랍니다. 문제풀이는 늘 수식과 답안 깔끔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도록 합니다. 과제물과 중간고사에서 확인을 해보니 잘 못한 학생들 아주 많은데 지금 1학년 때 충분히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뉴턴의 법칙을 정리해주면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이 힘과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 많이 했으면 좋겠고 힘의 평형에 대한 얘기 하나만 문제풀이에 대한 것들 하나만 진행을 해보면 예전에 이런 시간에 잠깐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사이트 소개도 할 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신호등이 매달려 있는데 여기 각도가 37도, 53도를 이루고 있는 상태로 매달았다. 그런데 줄이 튼튼하지 못해서 위의 이 두 줄이 튼튼하지 못해서 100N을 초과하면 끊어진다. 그럼 지금 현재 무게가 122N의 신호등을 걸어 놓았을 때 여기는 끊어질 거냐 끊어지지 않을 거냐를 확인해 보려는 문제입니다. 저번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문제 금방 풀 수 있죠. 장면만 구해보면 되잖아. 각각의 줄에 걸리고 있는 T1과 T2, T3가 얼마인지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문제를 조금 단순해서 나타내보면 위로 가해지는 힘과 아래로 가해지는 힘, T3 관점에서 신호등 관점에서 보면 아래쪽 중력, 위쪽 장력 T3. 한 번 더 해석을 하면 T3가 아래쪽으로 T1은 이렇게, T2는 이렇게 B와 C와 같이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결국 미지수 T1, 2, 3 세 개를 구하는데 평형이라는 가정하에 구하게 되면 제일 먼저 T3를 구할 수 있고 평형이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합력이 제로가 되어야 하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력만큼 장력이 가해진다 라는 얘기죠. T3는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만큼 가해진다. 122N. 관건은 T1과 T2의 장력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건데, T1과 T2 관점에서 보게 되면 T1은 이렇게, T2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T3가 122N 이렇게 가해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힘의 평형이다 라고 해서 수식을 어떻게 세울까? 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T1과 T2를 구하려면 수식이 적어도 몇 개 나와야 될까요? 하나만 있으면 T1과 T2를 구할 수 있나요? 두 개는 나와야 되죠. 2원 1차 연립방정식 그런 식으로 두 개는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수식을 만들어 보는데 여기서 평형인 경우는 X축으로도 힘의 평형, Y축으로도 힘의 평형이니까 두 가지를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X축으로 가해지는 힘은 T1. 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각도가 37도면 X축 가해지는 힘은 얼마입니까? T1 곱하기 코사인 37도죠. 이게 왜 코사인 37도죠? 하는 분, 학생은 다시 한번 벡터 조금만 더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이쪽 T2는 X축으로 가해지는 T2 곱하기 코사인 53도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서로 반대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죠. T1의 Y축 크기는 T1 곱하기 사인 37, T2의 Y축 힘은 T2 곱하기 사인 53 이렇게 되죠. 얘네 둘이 위쪽이니까 둘 다 플러스, 얘는 아래쪽으로 향하니까 마이너스죠. 둘이 합쳐서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됩니다. 수식은 이렇게 세우죠. X축 하나, Y축 하나, 식 2개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T1과 T2를 구하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다가 하면 좀 맛이 갈 거다. 왜냐하면 코사인 37, 코사인 53 등이 깔끔하게 안 떨어지죠. 이런 거 구할 때는 손으로 구하지 말고 이럴 때는 계산기 또는 PC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하나 사이트를 알려줄게. 어디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우측 아래에 있는 사이트를 보게 되면 사이트 알려줄게 하나.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알파랑 알파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 계산할 때는 좀 유용한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괜히 이런데 에너지 쓸 필요 없거든. 개념만 알고 내가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수식 아까 2개 나왔죠. 입력합니다. T1, T2 쓰기 귀찮아서 XY를 내가 미리 입력을 했습니다. XY 쓰고 121까지 해서 엔터를 치면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인풋됐고 계산 뭐 이렇게 한다는 거고 결론이 뭐냐면 X값과 Y값이 각각 71.186과 Y값 99.118로 계산이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할 때 똥싸도 살 필요 없다. 우리 이런 거 공부하려고 이런 거 계산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사이트 있으니까 이거 이외에도 여러 수식을 잘 이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도구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잘 익히고 적용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힘의 평형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할 거고 이것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이니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조교 선생의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했습니다.